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제3번째 강의 시간이죠.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증여세 강의 시간 중에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필요한 부분은 메모하시고 쉽게 설명드리는 만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증여세 세 번째 강의 시간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을 보시면은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계산 구조 시간인데요. 다음 파트 때 과세 과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구조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가장 오른쪽에 가장 큰 타이틀을 제가 4가지를 이렇게 기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과세 과액, 과세 표준, 산출세액, 자진 납부세액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과세 과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산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 파트 때 제4강이죠. 제4강에 보시면 과세 과액만 따로 제가 분류를 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과세 과액이 나오는 과정 제가 이렇게 필기를 미리 해놨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래 이 내용의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과세 가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과액이 나오기 전 단계 바로 이 단계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파트가 나오죠? 과세 과액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세 과액이 그러면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파트 제4강 때 과세 과액만 따로 떼어서 여러분께 한 강의를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자, 과세 과액이 적게 나와야 궁극적으로 여러분께 증여세를 납부할 세액이 적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과세 과액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신다면 과세 과액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증여세도 더 많이 납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과액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과액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과세 과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증여재산 가액이 먼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설정이. 그렇죠?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갑은 아버지고요. 을은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 재산 가액이 먼저 결정이 되겠죠. 그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겠고요. 마이너스 되는 요인도 있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바로 과세 가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증여재산 과세 가액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먼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되는 요인. 자, 보시면은 재차 증여 재산 가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차 증여 재산 가액. 자, 잠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재차 증여. 여러 번 증여를 해준 가액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동일 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자, 증여는 합산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그런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한 금액을 바로 재차 증여 합산 금액이 플러스가 된다면 증여재산 가액이 오버가 되겠죠.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아주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본인입니다. 제가 본인이 내 배우자에게 애들 엄마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자, 증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는 제가 6억을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한 8년 전에 6억을 증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증여를 합니다. 또 증여를 제가 한 3년 전에 한 3억을 또 이렇게 증여를 합니다. 3억을 증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올해가 2025년도죠? 네, 그래서 작년에 말이죠. 세 번째로 제가 또 제 배우자에게 1억을 증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차 증여한 거죠? 여러 번 증여를 했어요. 재차 증여를 했습니다. 합계가 얼마입니까? 총 합계가 10억입니다. 10억. 여러 차례 거쳐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이죠? 합산한 금액이 10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죠? 자, 배우자 간의 증여는 몇 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죠? 네, 그렇죠. 6억이죠? 6억. 여기에서 6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억이 남죠? 네, 4억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여러 차례 재차 증여를 했죠. 그래서 동일인으로부터 제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가 저에게 증여받았죠. 네, 그러면 저는 증여자고 배우자는 수증자죠. 수증자가 10년간 합산하여 한 과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다? 예를 들면 4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또 플러스 요인이 발생이 됐네요. 증여의제 금액. 네, 증여의제 금액.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증여의제라고 금액이라고 여러분께서 과세관청, 즉 해당 세무서죠. 세무서 조사관이 여러분이 증여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했어요. 쭉 이제 조사를 해보겠죠. 제대로 신고했는지, 신고한 금액에 제대로 납부했는지 쭉 조사를 해봅니다. 분석을 해보는데 이때 해볼 때 자, 증여의제 기무액이라고 판단이 섰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께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전에 담당 세무사에게 이제 의뢰를 하겠죠. 그럼 세무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증여의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께서 설명이 들면 이거는 빼박이다. 이거는 증여 금액으로 무조건 합산되는 금액이다. 플러스 되는 금액이다. 증여 의제 금액이 만약에 10억이라고 여러분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10억을 9억이나 8억으로 조정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까? 신고할 수 없답니다. 네, 이거는 절대 네버 조정 자체가 안 되는 금액. 그게 바로 증여 의제 금액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의제자가 중요해요. 의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의제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추정금액 일단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의제 금액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또 약간 어려운 멘트가 나왔는데 자, 명의신탁 재산은 증여로 간주한다. 네, 의제라는 말과 간주라는 말은 동일한 선상의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여 간주 금액, 증여 의제 금액 어떻다? 네버 절대 빼박이다.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게 어떤 경우다? 명의신탁 재산 같은 경우는 의제 금액으로 본다. 의제 금액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본인이 내 재산을 쉽게 하기위해서 이제 명의를 도용한다, 차명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쉽겠죠, 여러분들. 차용한다. 내가 A 호텔을 내가 호텔 황제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불법 행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제가 제 아들에게 내 아들에게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투자는 제가 하는데 그래가지고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명의신탁. 그럼 소유권자는 누구죠? 이렇게 되면 소유권자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자는 아들 앞으로 되어 있겠죠. 호텔 황제의 아들 앞으로. 그럼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굽니까? 제가 소유권자예요. 제가. 왜? 내 돈을 투자해서 호텔을 샀으니까 명의만 아들 명의로.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네, 아파트도 한 1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부동산 또는 이제 경제 파트에서 현업에 있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어 있는데 강남에 A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변호사가. 이 변호사가 얼마나 법을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 의해서 자기 아들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딱 걸리죠? 딱 걸립니다. 강남 3, 4구에 있는 아파트의 명의신탁 이런 거는요, 국세청에서 아주 현미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그런 교란 행위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강남 4구의 특히 강남 4구의 그 아파트입니다. 근데 호텔은 어떻습니까? 호텔은 좀 거리가 멉니다. 일단은. 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본론으로 다시 와서 그래서 제가 명의만 차명으로 내 아들 앞으로 제가 호텔을 샀다 이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과세관청에서는 이 재산을 A 호텔을 제가 아들에게 증여한 걸로 본다. 이게 증여한 걸로 본다. 증여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다? 빼박이다. 그러면 제가 증여를 제가 명의신탁을 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로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신고 불성실, 납세 불성실에 가산세, 가상금. 네, 그렇게 해서 탈세를 했다는 거를 제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는 네, 엄청난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법률 용어인데 의제가 나온다, 간주로 한다, 뭐뭐로 본다. 이런 거는 아주 무서운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빼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증여 추정금액. 추정금액 나왔죠? 추정금액은 어떻습니까? 의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과세, 과액이 플러스 되는 요인이에요. 일단 플러스 되는 요인. 자, 증여 추정 금액은 어떠한 금액이냐?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과세 가액이 높게 형성되는 요인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자, 제가 본인이죠? 본인이 제 배우자에게 일정한 자산을 제가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 이게 약간 물음표야. 물음표. 이 증여 내용을 봤을 때는 증여 의제 금액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이거는 빼박이니까 확정적으로 뭔가 확실히 있을 때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호텔 황제가 자기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는데 이거는 증여 의제금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증여 추정금액으로 일단 분류를 시켜 놓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저에게 통지가 오겠죠. 담당 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연락이 갑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느냐? 우리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분류는 우리가 증여 추정 금액으로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입증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입증해라. 니네들이 입증을 해라. 만약에 입증을 못한다면 어디로 가는 거죠? 증여 의제 금액으로 가는 겁니다. 증여 의제 금으로. 입증이 되면 그대로 우리가 마이너스 요인에 우리가 기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입증을 못한다면 플러스 요인에 기여를 해서 증여 재산 가액이 높게 형성되는 증여 과세 가액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높게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인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요인. 과세 가액이 적게 나오는 그런 요인이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 축하금 있죠? 네, 축하금. 결혼 축하금. 네, 그렇죠? 네, 장례, 부의금 이런 거는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로. 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장례식장에 오시는 우리 그 방문객 분들에게 제가 조의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끼리 일정한 절차를 갖춰서 그거를 나눠서 다 배분을 했습니다. 자, 그거 증여에 포함됩니까?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는 관습법상, 사회통념상 결혼 축하금이라든지 장례 부의금까지 이거를 증여를 본다고 하면 우리 그 어떤 전통에 대한 유교 사상에 조금 우리가 반비례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는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관습법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요인이 나왔네요.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입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이겠죠. 네, 이러한 재산은 어떠한 재산이냐 이렇게 보시면은 공익재산, 네, 출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익재산에 제 재산을 출연했어요. 네, 이런 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포인트가 뭐죠? 네, 공익재산이죠. 공익재산. 어떤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공익재산에 제가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런 것까지 증여세를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한다면 사회통념상 우리가 좀 넘어가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삽입하지 않겠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과세 과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과세 과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는 과정을 이제 두 번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 나오면 일단 거의 반절은 이상 끝난 거죠. 모든 세금은 과세 표준, 즉 과표 곱하기 세율 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과세 표준이 나오는 과정 이렇게 제가 판서를 해 놨고요. 과세 표준이 나오는 과정은 지금까지 과세 과액이 나온 과정에서 여기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세 과액이 적게 나와야 과세 표준도 적게 나와서 여기에 세율을 곱했을 때 산출세액도 적게 나오는 거고 납부세액도 적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과세 가액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재차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과세 가액에서 일정한 절차는 자, 마이너스 증여공제. 네, 마이너스는 우리에게 좋은 거죠. 마이너스 증여공제. 뭐냐? 자, 배우자는 6억 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제예요. 공제금액. 자, 직계 좀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자, 그리고 기타 친족 등 제3자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자,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 표는 하나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본인이죠? 네, 호텔 황제입니다. 네, 본인. 본인과 네,
배우자. 자, 배우자는 증여세, 비과세가 얼마까지죠? 네, 6억까지죠? 증여공제 6억까지. 만약에 7억을 10년 동안 7억을 내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 6억까지는 네, 공제를 해주니까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겠죠? 네, 10년 동안.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간에는 네, 6억입니다. 공제 금액이 6억이고, 자, 직계 존비속 5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자, 본인의 네, 위에 제 부모님이죠, 부모님. 제 부모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직계 존속 이렇게 표현하고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은 10년 동안 얼마죠? 5천만 원. 네, 10년 동안 네,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자, 제 밑에 제 자녀들 있죠? 자녀들, 네, 아들, 딸들. 이 자녀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계 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계 비속. 직계 비속도 얼마입니까? 네, 10년 동안 네, 5천만 원이죠. 네, 10년 동안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는 네, 증여를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건데 만약에 제 자녀가 미성년자가 있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얼마다? 네, 5천만 원이 아니고 네,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 기타 친족 있죠. 기타 친족. 예.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친인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그리고 제3자. 제 친한 친구에게도 제가 증여를 할 수 있겠죠? 제3자입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다? 10년 동안 1,000만 원은 증여 공제를 해준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오타가 났는데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또 마이너스면 우리는 좋은 거다. 그죠? 네,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재해 손실 공제.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우리가 탔습니다. 보험금을 탔어요. 그러면 그 보존액은 우리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제를 해준다. 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에 대해서 보는 거죠. 산출세액. 자, 산출세액이 나오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네, 산출세액. 자,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산출세액은 어떻게 나오느냐?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곱하기 네, 세율을 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세율이 중요하겠죠. 자,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이 세율은 상속세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 세율은 총 5단계다. 5단계. 과표는 좀 다르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세율입니다. 10%, 20%, 30%, 40%, 50% 과표에 따라서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이제 산출, 네, 세액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죠. 다음 단계. 자진 납부 세액이 나오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진 납부 세액은 뭡니까? 여기서 자진이 들어갔죠. 이렇게 자진이 들어간 이유는 자, 상속세나 증여세는 자,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일단은 국세입니다. 네, 국세. 그리고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스스로. 그래서 자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일정한 좀 혜택을 좀 줍니다.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죠?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당하겠죠? 불이익이. 그래서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했을 때 일정한 또 혜택을 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보시면, 자, 산출세액이 나왔죠? 자,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자진 납부 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오면 먼저 기납부 세액 공제가 되어 있어요. 세액 공제가 뭡니까? 자, 세액 공제라는 거는, 자,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세금이 만약에 일단 뭐 1억이 나왔다. 1억이. 그러면 세액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네,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자, 보시면 재차 증여재산, 우리 공부했습니다. 재차 증여재산을 합산,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 자, 재차 우리가 증여라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10년 동안 합산을 했더니, 배우자 간에는 10년에 6억이지 않습니까? 6억인데 10년 동안 만약에 아까처럼, 네, 3억을, 아까 오바를 했어요? 지워졌구나. 네. 4억을 오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오바를 해서 우리가 4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그렇죠? 네, 그 세액은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공제. 한 번 세금을 납부했습니까? 그렇죠?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네,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기납부 세액 공제를 마이너스로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여기도 같은 세액 공제죠. 이거는 기납부, 먼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국 증여 재산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를 해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는데 미국 LA에 있는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를 해주셨어요. 증여를. 그래서 그 증여세를 미국에다가 신고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느냐? 또 이러한 의문점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국가 간에 이렇게 조세 협약을 맺습니다. 조세 협약. 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국내에서도 이중과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있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는 어떤 게 있죠? 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고 재산세도 납부하고, 그래서 이게 한번 소송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이중과세라는 이게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한 번 재산세를 납부한 거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이거를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이중과세 논란 때문에. 그래서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제가 만약에 국가 간에 조세 협약을 맺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미국, 뭐 일본, 뭐 중국, 뭐 유럽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개 국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 간의 조세 협약에 의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우리가 세금은, 증여세는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마이너스 요인, 좋은 멘트죠. 좋은 요인입니다. 신고세액 공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했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 어떤 혜택이죠? 네, 신고세액 공제, 세액 공제. 그래서 자진 납부 세액 중에 상당액은 우리가 또 창후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또 받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다음 파트 때쯤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얼마를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는지까지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플러스 요인이 있네요. 플러스 요인.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왜? 이런 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 자, 보시면 가산세죠. 가산세. 가산세.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뭐냐? 신고를 잘못했어. 신고를. 이거 분명히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증여의제로 봐야 볼 수 있는 금액인데,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 금액인데, 신고를 할 때 보니까, 추정 금액으로 신고했어. 신고를 아주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가 된다.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뭡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납부는 언제까지 하죠? 납부는 증여가 발생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되겠죠? 3개월 이내에 납부를 안 했어. 그죠? 그럼 납부 불성실로 인해서 가산세가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그러면 자진납부 세액이 나오는 과정, 이게 두 번째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과정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에 걸쳐서, 자, 두 번째로 신고 납부 상당액이 나오겠죠? 네, 신고 납부 상당액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증여세, 상속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내기가 되게 버거워요. 증여세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물납도 가능합니다. 물납도. 상속세도 물납이 가능하죠. 양도소득세도 물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부동산으로서 우리가 증여세를 이렇게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 납부 세액이 나옵니다. 신고 납부 세액.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 세액이 자진 납부 세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아주 설명을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맨 앞으로 보셔서, 자, 맨 앞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과세 과액, 과세 표준, 네, 그 다음에 산출세액, 자진 납부 세액,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일단 계산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세 과액이 가장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세 과액만 따로 떼어서 한 강의를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 용어에 대한 개념이죠. 용어에 대한 개념. 자, 재차증여 재산가액. 다음에 TV를 보든 매스컴을 보든 뭐 신문을 보든 재차증여 재산가액은 이런 거구나. 의제 금액은 이런 거구나. 추정 금액은 뒤집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의제 금액은 절대 저거는 과세가액에서 빼박이구나. 옛날에 호텔 황제가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신문 볼 때, 뉴스 볼 때 이게 뉴스가 재밌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모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께서 수증자 입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수증자 입장에서 재산을 증여를 받았으니까 이제 세무서를 통해서 이제 의뢰를 해서 우리가
국세청에, 관할 관청에 이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한다? 대충 신고한다. 대충 신고하게 되면 어떤다? 과세가액이 높게 나온다. 과세가액이 높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세액 부담이 그만큼 높은 형성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기억만 하시면은 향후에 의뢰인으로서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핑퐁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 4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